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보고서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종부세 인하에 대한 지자체별 부동산 교부세 감액 규모 제시라는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저희 이제 이상민 수석과 김유리 책임연구원이 만든 자료입니다. 종부세 논쟁이 지금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사실 참여정부 때 만들 때부터 종부세는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지만 계속 이게 종부세를 없애려고 했던 대통령 후보도 있었고 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거를 강력히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종부세가 이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세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제 벌써 4조 뭐 이렇게 넘게 지금 규모가 증가를 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몇천억 수준이었어요. 왜 4조까지 증가했을까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세율을 올린 적은 없고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감세를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지가 벌써 한 17, 18년 됐는데, 17, 18년 동안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적어도 두세 배 이상은 올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세금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세액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과표 기준이 뭐 예를 들면 9억이다. 그러면 9억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10%다. 그러면 9억까지 10%가 아니고 9억 이하는 거의 안 내는데 9억 넘는 사람들이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이 약간 2배만 올라도 세금이 2배 오르는 게 아니라 서너 배가 오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이 종부세 관련된 정치적 쟁점이나 논란 차지하고 이거 오르냐 그러냐 그런 생각은 덮어두고, 그렇다면 종부세를 이번에 내린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종부세를 내리면 국세가 감소하겠죠? 이 종부세는 국세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근데 문제는 거둔 돈을 어디다 쓰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둔 돈은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나눠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에서 나온 교부세라는 거거든요. 교부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방재정 교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세의 19.24%를 지방에 나눠주죠. 지방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역 격차, 재정 격차를 줄여주는 건데요. 그 돈을 지방에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나눠주는데 그 기준이 대체적으로는 지방재정 교부세의 기준과 비슷하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라고 좀 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 거둔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지역마다 부족한 돈을 채워주는 거니까 당연히 지역마다 다른 액수죠.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데, 그래서 다른 게 지원을 하는데 지원했던 액수가 요번에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지역 재정에, 지방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 하고 알아본 보고서인데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부한 대로 종부세를 감세를 하면 증평군, 영양군 같은 거 제일 많이 감세하는데 총 세수의 2%가 감소가 됩니다. 익산시, 고양시, 정읍시는 또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이 감소하는 데는 익산시는 81억 원, 고양시도 81억 원, 정읍시가 79억 원, 이렇게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를 감세하려고 하면 부동산 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금을 줄여주면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면 그 세금으로 지출하던 돈이 줄어드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만이 이걸 정말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줄이더라도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왜 영국 총리가 대처 수상에 자기가 이제 후계자라고 자임을 하면서 감세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감세를 받는 사람 무척 좋아하겠죠. 소수지만. 그런데 문제는 감세를 해가지고 부족한 돈을 분명히 지출하는 데가 있을 텐데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쓸 돈만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보조금이라 해서 200조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감세를 하는데 지출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빚을 내겠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국채 발행을
예견을 한 사람들이 영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막 내려오면서 국채가 폭락하고, 막 영국의 재정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을 신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념만 믿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신도다. 그걸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무당 경제학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감세냐 증세냐를 신념으로 보지 마시고 나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지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가 이 정부한 대로 종부세 인하했을 때 감세 부분들을 쭉 등수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방세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세입에서 줄어드는 문제를 제가 2%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지방세만 갖고 보면 증평구는 무려 20%가 줄어듭니다. 영양구는 60%고요. 그리고 군위구는 39%. 엄청난 겁니다. 자체 세입으로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손익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보시면 증평, 영양, 군위, 울릉, 양양, 양구, 태백, 장수, 곡성, 화천, 고성, 간평, 무주, 이게 쭉 이 등수대로 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두 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교부세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방재정에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줄어들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액수 기준으로 가게 되면 약간 비중이었고요. 익산, 고양, 정읍, 남원, 고흥, 춘천, 논산, 강릉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C지역이에요. 액수로 보면. 그래서 C지역들은 이제 재정 규모가 크니까 피해액이 커지는 거죠. 비중은 적지만.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고양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나머지는 비수도권인데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는 그래서 이 종부세 감세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수 감소에 따른 손해를 비교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 종부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효과가 논의가 안 되고 감세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좀 합리적인 논의가 아니다라는 거고, 어떤 지자체가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수용 가능한 건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좀 판단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부동산 교부세 보고서에 관련한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세금을 줄이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고,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재정 지원을 받는 곳들이다. 그래서 남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면 어떻게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재정, 우리 경제 전체가 하나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는 아마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감세 때문에 혜택 보는 사람보다 감세로 인한 어떤 재정 지출이 감소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의 수가 몇십 배, 몇백 배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